안녕하세요. 두루두루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팟캐스트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험 파트너 루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루리 씨, 오늘 우리가 떠나볼 나라는 지도에서 보면 정말 독특하게 생긴 곳인데요. 혹시 칠레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파타고니아의 빙하? 아니면 아타카마 사막의 별? 네, 바로 그거죠. 세상에서 가장 긴 나라. 위로는 건조한 사막이 있고 아래로는 거대한 빙하가 펼쳐지는 정말 극과 극의 자연을 다 가진 나라잖아요. 와인이랑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엄도 칠레 땅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칠레가 한때는 세계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을 세웠다가 곧이어 끔찍한 군사 독재를 겪었고, 지금은 전 세계 구리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구리가 칠레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선거로 사회주의 정권을 세웠다고요? 그리고 군사 독재까지? 구리가 월급이라뇨. 제가 알던 칠레는 그냥 길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와인 산지였는데 갑자기 엄청난 역사 소설의 한복판에 들어선 기분인데요. 너무 궁금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파타고니아의 설상과 아타카마의 별밤 너머에 숨겨진 칠레의 격동의 역사, 그리고 지금의 칠레를 만든 경제와 정치의 소용돌이에 대해 깊이 파고들 예정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끝의 나라라는 신비로운 이미지 뒤에는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칠레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칠레의 이야기는 그 독특한 지역만큼이나 특별하게 시작돼요. 북쪽으로는 잉카 제국의 남쪽 경계에 해당했고, 남쪽으로는 매서운 추위와 험준한 지형 때문에 오랫동안 원주민들의 땅으로 남아 있었죠. 특히 마푸체족 같은 원주민들은 스페인 정복자들에게도 아주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마푸체족이요? 그럼 스페인 사람들이 쉽게 정복하지 못했겠네요? 맞아요. 16세기 중반 페드로 데 발디비아 같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칠레에 발을 들지만 마푸체족의 저항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요. 스페인은 결국 칠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산티아고를 수도로 삼죠. 식민지 시대 동안 칠레는 페루 부항령의 일부로 귀금속보다는 농업이 중심인 비교적 조용한 지역이었어요. 다른 남미 국가들처럼 금이나 은이 많이 나진 않았군요. 그럼 독립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으로 스페인 본국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남미 전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칠레에서도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같은 독립 영웅들의 활약으로 1818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정과 내부 갈등은 한동안 계속됐죠. 19세기 후반 칠레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태평양 전쟁인데요. 볼리비아 페루와 벌인 전쟁이었어요. 전쟁이요? 이겨서 땅이라도 넓어졌나요? 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칠레는 아타카마 사막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곳에 엄청난 양의 초석, 질산염이 매장되어 있었어요. 당시 초석은 비료와 화약의 원료로 아주 중요했거든요. 이 초석 수출로 칠레는 한때 엄청난 부를 쌓았죠. 하지만 20세기 초 독일에서 인공 질산염이 개발되면서 초석 경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 한때 잘 나가다가 위기가 찾아왔군요. 그럼 그 다음은요? 다행히도 칠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이 있었어요. 바로 구리죠. 20세기 들어 구리 채굴이 본격화되면서 칠레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어요. 오늘날 칠레는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고, 국영기업인 코델코가 이 구리 산업을 이끌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특정 자원에 위존하는 경제는 국제 시세에 따라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20세기 칠레 정치는 어땠나요? 아까 선거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셨잖아요. 네, 20세기 중반 칠레는 정치적으로 아주 역동적인 시기를 보내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고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도 커졌죠. 그러던 1970년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살바도르 아옌드가 이끄는 인민연합정부가 세계 최초로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거예요. 선거로 사회주의 정권이요? 혁명이 아니고요?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정책들을 펼쳤나요? 아얀데 정부는 구리 광산 국유화, 토지개혁, 노동자 권익 향상 같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들을 추진했어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국내 기득권층과 미국 비롯한 서방 세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커졌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인데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아옌데 정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1973년 9월 11일 아우구스토 피노체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켰죠. 아옌데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사망했고 칠레의 짧은 사회주의 실험은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군사 쿠데타라니. 정말 끔찍했겠네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피노체는 이후 17년 동안 칠레를 철통 통치했어요.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표라는 이유로 체포, 고문, 살해당하거나 실종되었다는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죠. 정치 활동은 금지되었고 언론의 자유도 철저히 억압되었어요. 칠레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죠. 17년이나요? 그럼 경제는 어땠나요? 독재 정권 하에서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피노체 정권은 시카고 보이즈라고 불리는 미국 시카고 대학 출신의 경제학자들을 등용해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쳤어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추진했죠.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는 부작용도 나왔죠. 인권 탄압에 경제 정책까지. 정말 극단적인 변화였네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시 돌아왔나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계속 커졌고 국제사회 압력도 거세졌어요. 결국 1988년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피노체 집권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게 나오면서 1990년에 평화적으로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민주화 이후 칠레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발전을 이뤄와되었나요? 구리 외에도 와인, 연어, 과일 같은 농산물 수출도 활발하고 탄광 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남미에서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유한 나라로 꼽히죠. 와인. 맞아요. 칠레 와인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칠레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피노체 시절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이 남긴 사회적 불평등, 열악한 공공서비스, 높은 생활비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대규모 사회불만 시위가 터지기도 했었죠. 이 시위를 통해 많은 칠레 사람들이 불평등 해소와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했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움직임까지 이어졌어요. 새로운 헌법이요.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칠레는 여전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칠레 하면 노벨 문학상 요장인 파블로 네루다나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같은 위대한 시인들도 빼놓을 수 없죠. 오늘 데이비 씨 때문에 칠레가 단순히 길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정말 격동의 역사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칠레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역사와 현재를 이해한다면 칠레의 와인 한 잔, 파타고니아의 풍경 하나하나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제 칠레를 생각하면 아타카마 사막의 별과 함께 아옌데의 꿈, 피노체의 그림자,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칠레 사람들의 함성이 함께 떠오를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칠레를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도 흥미로운 세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편에 만나요. 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런 흥미로운 지식들은 사실 두루미스 위키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두루미스 위키는 인공지능, 바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위키 서비스인데요. 세상에는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특정 언어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두루미스 위키는 이렇게 흩어지고 언어 장벽에 막혀있는 지식들을 AI가 똑똑하게 모아와서 하나의 완성된 정보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AI가 없는 내용을 새로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결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퍼즐을 AI가 맞춰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두루미스 위키에 오시면 언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저희는 두루미스 위키가 세상에 숨겨진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인류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기록해서 지식으로 세상이 더 잘 연결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접하신 내용처럼 두루미스 위키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두루미스 위키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두루미스 위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들을 꾸준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